네, 두 번째는요. 내게 던져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키워드예요. 과연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또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도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어졌을 때, 내게 던져졌을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인생에서 나를 지켜가는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게 던져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주제를 삼아봤는데요. 사실 CBS의 아나운서로 제가 입사를 했지만 꼴찌 입사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진짜 꼴찌 입사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랬어요. CBS뿐만 아니라 제가 아나운서 시험을 볼 때는 KBS, MBC, TBS 동양방송, 그 다음에 DBS 동아방송 이렇게 5개 라디오 TV가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동양방송은 TV가 있었고 KBS, MBC도 TV가 있었지만 DBS와 우리 CBS는 라디오만 있는 그런 매체였어요.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를 그것도 뭐 그렇게 막 그 조직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학교 신문 기자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연극을 또 했었고 대학교 때는 공부보다는 서클 활동 또 과외 활동에 굉장히 그 열을 쏟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노릇을 하다 보니 이 학교 신문인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에 끌려가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싫었어요. 그런데 아나운서들은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그리고 방송사니까 어느 정도 여성의 삶도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아나운서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닐 때 문학의 밤을 주최하면서 목소리 좋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연극을 하면서도 전달력은 좋다. 물론 마스크는 아닐지 몰라도 마스크보다는 목소리가 좋으니 그래서 이제 연극할 때는요 소리가 커야 돼요. 이렇게 뱃소리가 쫙 나가야지 마이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다져졌기 때문에 아나운서를 도전을 하게 됐어요. 저보다 잘하는 분들이 물론 많았습니다. 맨 처음에 전혀 준비 없이 사실은 MBC 시험을 봤는데 1차 카메라 테스트에서 떨어졌어요. 얼굴 그거 신경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CBS를 우연히 만난 것은 친구 집에 도배를 해주러 갔었어요. 친구가 자취를 한다 그러면서 새로 이 집을 꾸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초배지를 바르거든요. 그 신문에 CBS 언제까지 마감 그런 기사가 떠 있는 거예요. 사원 모집. 그러고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거의 뭐 마지막 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 경쟁력 엄청 셌습니다. 근데 라디오라서 그런지 카메라 테스트가 없고 음성 테스트가 1차, 그 다음에 2차 음성 테스트, 필기시험, 뭐 면접 이런 정도의 순서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게 여자 아나운서는 분명히 4명이 면접에 올라갔는데 남자 아나운서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3명이 되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험 본 친구가 저희 학과에 같은 학번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학교 방송국에 다녔거든요. 그 친구가 되고 저는 떨어졌었는데 그 3명 중에 한 분이 수습 기간 동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결혼하면 그만두어야 되는 게 방송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죠. 어쨌든 그 수습 기간에 결혼한 아나운서 때문에 저는 추가로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되게 웃기는 거는 꼴찌 입사가 됐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것은 저 하나였다는 것. 인생이라는 거는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제가 정년 퇴직하는 날
저희 그 CBS는 매일 예배를 보거든요. CBS에서 은퇴 연설을 하는 은퇴 그 스피치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은퇴는 하는 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는 뭐냐면 저희가 그때는 KBS, MBC, TBC 그리고 DBS와 저희 CBS가 있었기 때문에 5개국 아나운서들이 체육대회를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때는 축구대회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저 CBS라는 팻말을 들고 기술을 하는 게 접니다. 그 옆에 KBS에 엄청난 아나운서들이 있었고 그 옆에 TBC 뭐 이런 아나운서들도 계속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과연 나는 왜 아나운서를 지원했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아나운서는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다음에 아나운서를 하면은 무언가 그래도 여성 차별이 좀 덜한 곳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 자, 이 첫 번째 사진은 바로 그 손숙 선생님이라고 그 연극인이시죠. 이분이 옆에서 저랑 같이 방송도 했고 이분 뭐 장관도 잠깐 하셨고 지금 이제 그 높은 곳에 계시긴 하지만 연극도 열심히 아직도 하시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셨어도 자기의 맡은 바 일은 계속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웰빙 다이어리를 제작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스튜디오에는 셀프로 제가 직접 올리고 그다음에 제작도 하고 진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스트가 오면 제가 직접 맡고 그런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제가 아침에 연설을 하고 방송 11시부터 생방송이었거든요. 생방송 할 때 찍었던 사진. 그 옆에는 이제 그 우리 게스트였던 한을 살 거예요. 이분 되게 미년대 한의사 분입니다. 이분하고 또 같이 찍었던 사진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우연히 필연이 되다라는 부제를 제가 붙여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 우연히 저희 친구네 집에서 본 초배지에 끌려서 CBS에 입사를 했고 우연히 꼴찌로, 그렇지만 우연히 2번이 되면 필연이고 우연히 3번 되면은 이거는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딱 주어졌을 때 이거는 우연이야 라고 지나치면은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개방송 하는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 한국도로공사가 처음 새끼고 10주년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도날드 부츠에다가 흑인 퍼머 머리, 윤신의 퍼머 머리에다 이렇게 하고 그 가운데 있는 분이 김태곤이라는 가수. 하여튼 제가 맨 꼴찌로 입사를 하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가요 프로그램보다는 모두들 팝 프로그램, 클래식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고상한 거를 원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요즘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늦게 들어갔으니까 주어진 거 이렇게 남이 하다가 이거 아니야 이런 거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너 목소리가 또렷하니까 우선 뉴스를 열심히 해봐. 그래서 뉴스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순발력이 있네 해서 시작한 것이 가요 프로그램이었고, 그 가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다 보니 새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마 근로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최초였어요. 라디오에서. TV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하며 노래하며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노동자, 근로자들에게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자라는 뜻에서 굉장히 흥겨운 거였고 주로 가수들, 코미디언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하는 그런 방송 시간이었거든요. 그거를 맡게 된 거예요. 제가 수습 떨어지기도 전에 저희가 그때 한 6개월의 수습이 아니라 4개월 정도로 단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수습이 끝나기도 전에 프로그램을 맡았던 게 가요 프로그램이었고, 그 가요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나한테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또 어떤 대상 프로그램이 주어졌고, 그 옆에 사진은 물론 아나운서들 축구대회 사진입니다. TBC, KBS, MBC 이렇게. 그때는 아나운서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워낙 그 방송사도 많고
지역 방송들하고도 교류도 많고 뭐 종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들이 많아서 이렇게 모여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로 제가 살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저 옆에 오른쪽 사진은 CBS 해변 방송 그래갖고요. 옛날에는 해변에 가서 바닷가에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공개 방송했었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이에요. 같이 사회를 보신 분이 이대성이라는 코미디언, 이기동, 이대성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분하고 제가 같이 사회를 보던 모습이고요. 그 아나운서로 처음에 들어가면 굉장히 군대 조직 같은 조직입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막연히 아나운서 그러면 목소리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운서를 하다 보면 진행을 하고 DJ도 하고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완전히 무식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 제가 처녀 시절에 결혼도 하기 전에 부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부인 안녕하세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결혼하기도 전인데 부인들한테 이걸 뭐 전하고 생활 정보를 전하고 뭐 요리하는 걸 전해야 되는데 어느 날 굉장히 무식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레이프 프루트라는 그런 과일이 그때는 잘 모를 때예요. 저는 당연히 그레이프 프루트니까 그레이프잖아요. 아, 포도 과일인가 보다. 그렇게 방송을 했더니 웬일 그레이프 프루트라는 과일이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무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직종에 어떤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되고 좀 깊이 알면 더욱 좋겠지만 깊이 알기 어려우면 얕은 지식이라도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욱더 독서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지금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방송인의 자세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방송인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변춘혜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에게 친하게 친근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성질이 나쁘고 더럽다는 게 그냥 그대로 방송에도 묻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방송 진행을 할 때 저는 좀 까칠한 편이어서 약간 좀 센 그런 인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게스트 중에서도 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왜 조금 뭔가가 무식한데 굉장히 잘난 척 하려는 사람들을 꼴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오면은 참 사람이 제가 조금 모자랐어요. 부족했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진행하는 우리 남자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참 열심히 그냥 이거 조화를 시켜주던 그런 추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방송 진행자는 방송에 자신이 투영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아나운서상을 1994년에 받게 되고 아나운서상을 받았다고 여자 아나운서상 그때는 남자 아나운서상 따로 있었어요. 그 방송협회에서 주관하는 상이죠. 그때 사실은 약간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그때 저의 그 여자 아나운서상 최종 후보에 올라가서 저랑 경합을 벌였던 분이 바로 이금희 아나운서였어요. KBS에. 근데 제가 되고 이금희 씨는 그때는 떨어졌고 나중에 물론 이금희 씨도 훌륭한 진행자로 상을 받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자부심을 잠깐 가져보고 그 후에 이제 아나운서상을 받고 아나운서실에서 정말 열심히 후배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배였는데 이러저런 이유로 PD로 발령이 됩니다. 방송 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어느 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부장이라는 갑자기 현업을 하다가 데스크가 돼요. 그러다가 또 데스크로서 일하다가 또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방송위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내가 방송 진행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러면서 2007년이에요. 이 사진이.
바로 웰빙 다이어리라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이제 정보 프로그램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PD로서도 좀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대목이죠. PD, 진행자, 방송위원 그리고 멀티 방송인으로 거듭나면서 결국에는 꼴찌 입사였지만 제가 제 동기들 중에서 아무도 끝까지 남지 않았고 CBS가 1954년에 만들어진 그런 오래된 방송인데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정년퇴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한 1호 PD, 방송위원, 국장 이런 식의 타이틀을 제가 얻게 돼요. 이것도 다 주어진 것, 던져졌을 때 잡아서 내 공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삼아서 열심히 나의 밭을 가꾸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이 회사 그만둬야 돼? 해야 돼? 일해야 돼? 저도 수많은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만뒀다면은 없죠. 열매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종류의 열매는 없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90대 10이다. 그만둬야 되는 확률이 나 이 90이야. 이거 10은 도저히 안 돼. 이럴 때는 물론 사표를 던지세요. 그러나 49대 51일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이거냐 저거냐가 늘 갈림길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내게 던져진 것, 주어진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소화해서 잘 살아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맙습니다.